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머스의 대신증권의 정해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명절을 앞두고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미국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새해 복 미리 먼저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의 메인 토픽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코스피 5,500 시대입니다. 미국 증시가 휘청거리고는 있지만 국내 증시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는 5,500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코스피는 현재 선행 EPS가 네. 최근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실적 이익 전망을 기반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시즌 동안 코스피 선행 EPS 현재 576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5,5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도 현재 선행 PE가 한 9.6배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사실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뭐 3년으로 보나 5년으로 보나 10년으로 보나 보통 한 10배 초반 정도에서 보통 선행 EPS, 선행 네. PER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연휴 전까지는 원래는 저희 하우스에서도 일단 연휴 전까지는 건망 심리가 좀 크지 않겠냐.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상승이 재해지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었는데 뭐 그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제 평소 대비 이제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도 강하고 그리고 뭐 어제 미국 증시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2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뭐 흔들리고 있던 배경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증시에 영향을 줬던 AI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케빈 러시 의장 취임 이후에 통화 정책에 대한 정책 변화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증시에 노출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그런 재료가 아니라 이미 다 선반영됐던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재료가 나와서 이제 시장에 등락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미 가격에 프라이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를 매수를 하는 것이 이제 연휴 동안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더 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현재로서 저는 오늘 만약에 코스피가 좀 등락이 있더라도 일단은 리스크 대비 리스크를 좀 감소하시더라도 리워드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도 그런 심리에서 이제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이라던가 둘 다 조단위 뉴스가 들었거든요. 외국인은 뭐 3조 원대 뉴스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도 간밤에 마이크론처럼 좀 선방해준 기업들, 이 초록불을 켜준 기업들도 있긴 했으니까요. 우리 증시 오늘 좀 잘 버텨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긴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영업이익이 함께 올라오고 있어서 괜찮다고는 하는데 또 4분기 실적 시즌 이 상장사 65%가 또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상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예,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업 개수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 60에서 70% 정도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는 것이 맞고 그러나 지금 코스피 EPS가 많이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코스피 EPS 상승한 부분 중에서 90% 이상, 93% 정도로 저희가 지금 집계가 되거든요. 93% 정도가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EPS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업종들은 사실 봤을 때에는 조금 부진하거나 보합이거나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코스피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워낙 크기도 하고 그리고 한 30%가 넘거든요. 35% 이상이 되는데 일단은 그런 워낙 비중이 크기도 하고 그리고 실적 시즌 동안 지금 예상을 상회했던 업종 상위권에서 5개 정도 뽑으면 지금 차트 띄워주시는 거 보시면 은행 그리고 그다음 비철목재, 반도체, 증권, 운송 업종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은행이나 증권 업종들 최근에 보시면 거의 뭐 실적 시즌 동안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라던가 아니면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지금 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지금 주도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형 업종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이 기대치 대비 좀 밑돌았던 그런 종목들은 어느 섹터 쪽일까요? 네, 밑돌았던 섹터들 보시면 이제 하위 5개 정도 보시면 이제 화학 업종이라던가 뭐 건설, 뭐 철강,
디스플레이, 뭐 상사자 분재 업종이 이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많이 부진한 쪽도 있네요. 그렇죠. 뭐 근데 상사자 분재 업종 정도를 제외하면 상사자 분재 업종은 뭐 방산 쪽에서 이제 네. 워낙 기대감이 컸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보시면은 워낙 지난 뭐 장기간 안 좋았던 시클리컬 업종들이 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업종들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괜찮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오히려 이번 실적 시즌 확인이 이제 바닥을 저점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심리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게 뭐 국내 정책적으로나 글로벌 상황으로나 보시면은 사실 이 시클리컬 업종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이유는 네.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 중국이 최근에 이제 구조 조정을 네.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업황이 개선되거나 반사수혜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주변에서 그런 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나? 사실 뭐 TP 이 목표가나 타겟 프라이스를 보면은 높게 제시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포모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네. 저평가되어 포모가 있는 아니다?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실적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가격만 올라갔으면 그렇게 포모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포모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증시 예탁금이랑 네. 아니면은 뭐 신용융자 자금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포모라는 내러티브가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집계했을 때에는 뭐 물론 예탁금이랑 신용융자 둘 다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신용융자 자금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자금의 비율은 오히려 지금 역대 통계상으로 저점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자금이 유입되는 성격이 뭐 B2가 아무리 뭐 B2를 해가지고 너무 리스크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형태는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워낙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 반도체 사이클과 조금 다르게 네. AI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이제 산업 전망들이 워낙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제가 어제 또 사실 봤던 뉴스 중에 하나는 네. 엔트로픽이 어저께 추가적으로 네.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300억 달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3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자금 조달, 그러니까 전체 자금 조달 규모가 그랬고요. 네. 그리고 평가받은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 거의 규모로 한 2배 는 거 평가받았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엔트로픽도 그렇고 사실 엔트로픽 이외에도 오픈AI도 네. 올해 상장될 예정이고 그리고 스페이스X에도 이제 xAI가 같이 붙어서 올해 상장을 할 예정인데 그 기업들의 가치가 올해 이제 미국 증시에 어마어마하죠. 추가로 들어와야 하는 게 거의 1.5조 달러 이상이 1.5조 달러 죄송합니다. 네. 1,500억 달러 이상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1.5조 달러 맞네요. 예, 1.5 달러가 들어와야 되는 이게 원이랑 달러랑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나가야 되는 돈이 예, 1,500달러 달러 이상이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러면 그 주식들이 S&P 500에 새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주식들을 살 자금들은 또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기존 증시에서 그러네요. 빠져나가야 되는 자금 조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 자금 조달들은 사실 AI 기업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그 기업들은 반도체 인프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좀 마이크론도 버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그러한 우려들 때문에 기술주가 만약에 오늘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오히려 저희는 이 게임을 지난주에 해봤습니다. 오히려 자신 있게 오징어 게임이 또 생각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오늘은 좀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증시에서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저희는 이미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명대사를 또 날려주셨는데 이런 조정 구간에서 또 매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좀비 기업 정밀 타격입니다. 금융위가 4대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좀비 기업들이 퇴출된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이 어깨를 피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선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긴 네. 하고요. 다만 숫자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이제 기대감만큼은 이제 실질적인 효과가 좀 적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 300억 원 이하인 기업들은 퇴출시키겠다. 그래서 카운팅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네. 300억 미만 기업들을 숫자를 세보면
코스닥 전체 한 1,74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180개 기업이 퇴출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한 10% 정도 마진을 둬서 한 330억 정도까지는 그래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카운팅했을 때 한 220개 정도 기업들이 퇴출될 수 있다. 예.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 사실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 지금 조금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기업이 나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기업들이 모두 그리고 이 기업들이 개수 기준으로는 10% 정도에 해당이 되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워낙 시가총액 낮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0.7% 정도에 해당이 되고 뭐 10% 정도 추가로 마진 잡아도 한 0.9% 정도 되는 걸로 보고 들어왔는데 사실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메시지 중요하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해당 기업들의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기업들의 주가 관리를 하라는 의미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동안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던 기업들이 상장은 쉽지만 그 이후에 주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뭐 동전주, 네. 잡주, 잡전주 이런 식으로 네, 좀 맞습니다. 운명이 오명을 좀 있었죠. 예, 씌워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나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내가 산 주식이 뭐 작전주의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 리스크도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제 줄어들고 하다 보면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당 조치들로 밸류에이션도 좀 많이 오르고 리스크 프리미엄도 완화되길 기대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자금이 코스닥에 들어와 줘야지 추가적인 랠리가 펼쳐지겠죠. 어떤 유인책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좀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 최근에 뭐 연기금의 뭐 성과평가 기준으로 네. 뭐 코스닥 지표를 넣는다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면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코스닥 인덱스 펀드를 그러면은 매수하시는 그런 자금들도 네. 어느 정도 일부는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지금 그렇다고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들이 뭐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저희가 종목별로 매수를 할 때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을 사실 구분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별로 네. 없는 것 같긴 좋은 하거든요. 기업, 뭐 우량주면 다 이제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전반적으로 뭐 우량주 비율이 뭐 적다 아니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우량주가 되면은 그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또 이전 상장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는 그렇게 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주가는 펀더멘털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기대하고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코스닥으로 그런 수급적인 요인보다는 이제 각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좀 더 집중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 정책들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엔 체력, 펀더멘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연휴 전 마지막 한 수입니다. 이게 신의 한 수가 돼야 될 텐데 이제 오늘 밤에는 또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이죠.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 CPI가 예상보다 조금 더 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다만 CPI가 튄다라는 의견들을 봤을 때 이제 뭐 관세 영향 때문에 뭐 미리 챙겨둔 재고가 뭐 지금 이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내러티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관세 영향으로 CPI가 저희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12월 소비 지표도 이번 주에 뭐 나오고 했지만 뭐 물론 고용 지표도 이제 어느 정도 1월 고용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경제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좀 유입되기도 했지만 사실 지난해 고용 지표 조정받고 한 거 보면은 미국 경기가 현재 둔화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영향으로 일부 이제 관세 영향을 받는 품목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의 소비 경기가 강해가지고 아니면 수요가 강해서 경기가 과열로 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연준에서도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은 물가에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통화 정책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은 이제 그 경기가 과열되고 위축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물가만 단순히 딱 지표만 놓고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CPI까지 좀 잘 넘겨야 되겠고요. 끝으로 연휴 동안 체크해야 될 소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신의 한 수 좀 알려주시죠. 사실 어제 이제 미국장이 조정을 받기도 했고 네. 그리고 연휴 동안 방금 말씀드린 CPI라던가 아니면 18일에 저희 개정되는 그 전날 새벽에 뭐 FOMC 회의록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뭐 주말 사이에 유럽에서는 나토 비는 안보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통화 정책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고 지정학적 이슈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고 그리고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언제 뭐 워시 의장이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법 소송이 파월 의장에 대한 사법 소송이 리스크라던가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은 상태로 연휴를 맞이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실적이라던가 펀더멘털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시더라도 손익비 관점에서는 현재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어느 정도 리스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는 연휴 기간 동안 딥스킬 사태가 있었고 2020년에는 그렇죠. 이제 코로나 확산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에 대한 회피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만큼 만약에 큰 이슈 없이 연휴를 저희가 마친다라고 하면은 그런 리스크 회피 수급들이 다시 재유입되면서 상승 추세를 재개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시되 그렇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오늘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놓고서 연휴에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리스크는 어느 정도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균형의 미학을 지키는 게 중요해 보일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대신증권의 정해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